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월요일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시황을 할 때 시황의 그 특징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고 경제 외적인 그 요인에 의한 하락은 회복이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법정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그 영향을 우려해서 어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증시가 힘차게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룹이 총수 한 명의 부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그룹이 아니다. 삼성은 철저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삼성그룹이 일시적인 주가의 그 조정은 있었지만 오늘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장이 연초에 비교적 그 공매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거칠 줄 모르고 상승했던 그런 장에서 또 조정도 크게 왔지만 빨리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78포인트가 어제 그 72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를 하루 만에 거뜬히 회복을 하고, 또 그동안 그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는데 모처럼 또 오늘 선물 지수도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줘서 장이 상당히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제도 장이 약했을 때 개인들이 현대차 그룹 쪽에 매수세들이 의외로 강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단초를 현대차 그룹이 많이 제시를 했. 그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애플카의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애플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세계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현대가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들이 주식시장에 그런 빠른 회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현대차 그룹에서 다시 지난번 벌써 그 한 달 후에 그 애플카와의 조율에 대해서 다시 그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에서 투자자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고,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주도했었지만 오늘 현대차 그룹의 눈부신 활약이 시장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장의 특징이 제일 개인들만 외롭게 매수를 한다 하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1일 날 무려 개인이 4조 4천억을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조 3천억, 다소 과하게 시장에서 오버페이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주말에 2조 원대 또 순매수하고,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 1조 원씩 순매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은 매수할 때 지속적으로 매수하다가 나중에 그 고점이다 싶을 때
아주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뭐 고점에 매도하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이렇게 개인들은 일관성을 보이는 반면에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그런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매도를 계속 하다가도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뭐 이런 양상들인데요. 다행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그룹 이러한 영향, 또 투자 환경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이런 와중에서 역시 또 기관과 외국인이 기존처럼 매도에 치중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개인이 또 오늘 1조 원 넘게 물론 고점에 장 초반에 매수하고 장 초반에 개인들이 매수 우위였다가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지수 상승이 과하게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한 그런 사례거든요. 이런 걸로 봐도 개인들이 얼만큼 스마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개인은 또 그만큼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제 제가 시황을 하면서 저는 내심 지수가 크게 그 대형주들이 일단 그 그룹 쪽에서 이제 현대그룹이라든가 또는 그 기존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 오너 리스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형주가 자연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준 대형주들 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종목을 많이 제시를 했었죠. 만도라든가 현대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대한항공, 현대로템, 한화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선도적으로 먼저 선발로 조정도 했고 그리고 준 대형주로서 그 선발 그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던 그룹 대형주들이 쉬는 사이에 2차 바톤을 받고 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물론 주요를 했지만 역시 현대차 그룹이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감으로써 그동안 또 약하게 조정이 우려됐던 SK그룹이라든가 또는 또 이어서 삼성그룹, LG그룹 등 그 4대 그룹들이 또 주가를 강하게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중에서도 만도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시간에 의해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내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많이 돋보이는 장세고요. 5,800원 정도 상승해서 그동안 그 89,000원이 고점이었는데 이거를 일거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지난번에도 장중에 급하게 올랐다가 되밀리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일단 장세가 상당히 내일도 강할 걸로 예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의해서도 올랐었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도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이게 급하게 올랐다가 쉽게 조정했다는 그런 그 효과가 또 내일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전 시간의 장의 고점인 81,500원을 넘게 시작을 한다 그런다면 일단 고점 매도를 하면서 장을 주시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 외에서 이렇게 하도 강하게 올라가서 무슨 재료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튼 내일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하루 쉬었었고 또 대통령 취임식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내일장 강하게 출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도를 매매하시는 분들 내일 고점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또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 종목도 내일 상승이 많이 예상이 되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오늘 일시적으로 4만 원 밑에 했던 게 오늘 그대로 또 2,000원 이상,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역시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상승폭이 에너지 솔루션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700원 정도 올라가서 42,300원에 마무리됐는데요. 지난번 그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도 주가 상승할 때 장중 고점이 46,000원 정도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일 또 강하게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 종목으로 비교적 이번에 유상증자도 끝나고 했는데 바닥권을 쉽게 또 탈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오늘 3.6% 4,500원 상승하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13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여하튼 준 대형주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도 역시 큰 폭으로 잘 올랐고요. 또 현대로템 다소 조금 미흡하지만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고점 대비 조정폭도 걷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그 준 대형주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바이든 취임과 관련해서 지금 현대 한화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난번 한화그룹도 어제 그 대기업 그룹들 주식이 약한 그런 상황에서 어제 700원 정도 조정을 했다. 오늘 그 가격을 쉽게 되돌려 놨는데요. 차트상으로 아주 고점의 돌파 2번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장세 흐름과 아주 맞는 그런 종목으로 한화라는 주식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개별 종목으로 코스닥의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다소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4천만 원 돌파 이후에 다소 조정폭이 길어지면서 비덴트의 상승 출발도 조금 무산되기는 했지만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빗썸의 최대 주주로서 그 비덴트에 대한 관심 언제든지 또다시 그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워넷이라고 하는 종목도 최근에 활발하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연 이틀 조정폭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고점 7,700원에 대량 거래가 된 그런 측면인데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가격 조정이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소 기존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조정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 선에서는 뭐 급하게 매매하시지 않는 분들, 안정적인 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파워넷이라고 하는 종목 다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그 제가 특별히 또 그 한국 파마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파마라고 하는 종목이 제가 여기 시황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게 2만 원대 있다가 최근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9만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 또 장중에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물량을 상한가까지 끌어들였는데 이게 제가 비슷한 설명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상한가까지 거침없이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배경도 물론 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잠깐 그 기사에 나온 거를 한번 보고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파마가 신문 보도한 거에 따르면 그 제넨살이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그 단팔수라고 하는 그 원료를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의 이상에 성공을 했다, 이런 보도거든요. 마침 이게 그 제넨셀하고 또 경희대 바이오 팀 그쪽하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그 이상을 성공하고 향후 이 단팔수를 원료로 한 임상약을 통해서 인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또 3상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만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하는데 이 회사에서도 부담이 됐는지 정식적으로 그 한국 파마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한국 파마는 위탁 생산만 전문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주가가 올라가고 또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가 나오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회사에서 그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시중에 도는 그런 소문으로 주가가 20만 원씩을 몇 차례 돌파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우리가 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0만 원대까지 돌파하고 20만 원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장기 또 조정을 거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가세하고 또다시 20만 원 돌파하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계속적인 그 기다림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0만 원을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 신약의 치료라는 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한국 파마가 91,000원까지 갔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일부에서 신문에 나오기는 자료로 나오기는 그 필룩스하고 또 골드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죠. 골드 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도 네, 이거는 또 골드 퍼시픽에 대한 기사인데요. 골드 퍼시픽도 그 한국 파마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그 주요 성분을 지금 그 골드 퍼시픽에서 APRG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APRG 64. 요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원료를 제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찬가지로 골드 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도 주가가 상한가를 여러 차례 들어갔다 풀어졌다 이거를 반복을 하고 오늘 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그런 양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면 골드 퍼시픽도 투자 과열로 단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했고, 오늘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100억 원 규모 발행을 또 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 그 단팔수라고 하면 제주 서귀포 일원에서 자생하는 그 나무인가 봅니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이 그 여러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 골드 퍼시픽을 비롯해서 또 필룩스까지 가세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하튼 한국 파마에 대해서는 한국 파마 측에서 위탁 생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여하튼 이 약을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을 받은 것 이것은 인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5번이나 상한가 친 종목을 따라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바닥권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저가 쪽으로 겨냥하는 것이 더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이제 향후 재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골드 퍼시픽이 또 100억을 유치하고 한 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봐도 앞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단기간에 마무리될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굴지에 그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했던 그 대규모 그 연구 인력이라든가 자금을 이용해서 최고 심혈을 기울였던 셀트리온마저도 그 임상 이상의 결과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흡함으로써 주가가 그런 급락하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무려 20% 가까운 고점에서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와중에 한국 파마라고 하는 회사들, 한국 파마, 필룩스, 골드퍼시픽이 개발한 이런 약들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물론은 한국 파마는 내일 하루 거래가 정지되는데 대부분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정지될 때는 안심하고 그 매수에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내일 하루 정지된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급할 거 없으니까 하루는 보합으로 뭐 버텨주고 그 이튿날 대개 상한가 치고 하루 쉬었던 종목이 하루 쉰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가 강하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적당한 가격으로 높여서 매도해도 좋다고 하는 심리가 작용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내일은 필룩스라든가 골드퍼시픽 쪽에 추가적인 매수세들이 집중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장중에 회사로부터 추가의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주가 흐름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오늘 지수가 많이 반등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날 개인들이 매도해서 자금을 확보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에 치중하다가 다시 또 그 순매수 세력으로 전환했다는 이 트로이카죠. 개인, 외국인, 기관, 한국 증시를 구성하는 이 트로이카의 주체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력으로 매수 부대를 그 순환매 형식으로 장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고요. 내일도 미국 시장을 또 잘 예의주시하고 아침에 신중하게 장에 대응을 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